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모든 공지사항은 저희 채널 홈에 오시면은 여기 커뮤니티 있죠? 이 게시판 기능에 오시면은 올려져 있습니다. 자, 저희 선한스탁에서 제2의 월급 통장 4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자, 저희가 차분하게 바닥권 매집하는 차기 주도주 클래스, 그리고 단기 매매로 자금을 순환하는 트레이딩 클래스, 두 클래스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직접 상담 진행한 후에 투자 성향 맞춰서 클래스 배정 진행해 드리니까요. 요 아래에 있는 서비스 가입 및 상담 문의, 혹은 영상에도 하단에 보시면 요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가지고 신청하시면 상담 진행한 후에 저희가 배정해 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는 4만 포인트 앞에 두고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쉬는 거 잘 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핑계거리도 좋았죠. 이번에 그 뭐 이스라엘 영향력도 있고 국채 금리의 급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하는 것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소매 판매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은데 금리 인하 뭐 굳이 할 필요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월 택도 없다. 1월 택도 없다. 자, 3월 이것도 희망사항이다. 5, 6월? 6월 정도에 한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거고, 지금 연준위원들은 7월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7월보다 늦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실망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도 뭐 올해 한 번 한 해 뭐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7월까지 가보고 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7월까지 이제 3달 남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월에 하니 3월에 하니 둘 중 하나니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한 6월 정도에는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 빨리 해봐야 6월이고 7월이 정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또 지표 조금 좋게 나오니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이 상태면은 그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지표 나올 때마다 1위 1비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쉴 타이밍에 지금 다우 증시 쉬는 거고, 그리고 기술주들도 좀 빠르게 올랐으니까 쉴 타이밍에 쉬는 거다. 제가 좀 쉬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하고 있어요. 급락 안 나오잖아요. 나스닥이 정말로 국채금리가 큰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눌려야 되는데, 뭐 지금 그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다. 언론만 신경 쓰는 거고 언론만 흔들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만 안 흔들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이게 단기적인 수급 동향으로 이제 흔드는 것 뿐이지 미국은 크게 흔들림이 없다. 미국의 국채 금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고 이런 뭐 현상인데, 뭐 물론 뭐 강달러 때문에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환율이 원화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국가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문제인데, 이 지금은 원화의 문제가 아니죠. 예, 우리 원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통화에 대비해서 약세가 아니라 그냥 강달러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 강달러 때문에 문제인 거니까 이 강달러가 문제다라고 하면은 원화 문제가 아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물론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의 1,400원 돌파하는 것과 이 강달러 때문에 돌파하는 건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이렇게 눌려 있고, 사실 뭐 전쟁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과도하게 좀 반응을 하는 편인데, 요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휴식하는 것 치고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좀 많이 조정을 받죠. 미국하고는 좀 다른 모습에 실망스러운 뭐 모습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해도 뭐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뭐 항상 이랬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일부러 안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죠. 그러면서 누를 때도 고의적으로 선물 옵션으로만 이렇게 싹 누르지 주식은 안 팔아요, 외국인들. 그죠? 주식 안 팔죠. 이게 1조 6천억 뭐 2조 원 이런 식으로 뭐 3일 정도 팔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줄였네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떠났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줄였다 정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 같아도 사실
크게 매도한 게 없다. 최근에 보면은 얼마예요? 5천억이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해봐야 6천억이에요. 7천억도 안 돼요. 이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게 2022년 4분기부터인데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35조 5천억 매수 중이라고 했어요. 35조 5천억 매수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6천억 좀 넘게 매도해봐야. 그러면은 자 팩트만 보면은 36조 원 넘게 매수를 했다가 조금 조절한 정도다. 36조 원 넘게 매수했다가 6천억 매도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외국인들은 뭘로 조절한다? 지금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요. 한국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선물 일부 조절, 선물도 뭐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뭐 한 4만 계약 이상 뭐 매도를 쌓고 이런 거 아니죠. 단기적인 조정이에요.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부담을 주면서 올라가는 거를 좀 막아놓긴 했는데 이게 이 정도가 끝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인 조정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선물 옵션 가지고만 이제 장만질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가 살아나면 코스닥은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수 지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급등주들 차익 실현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2주 동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이제 보이시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 한 주씩 천천히 모아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급할 거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좀 이제 뭐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도주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과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럴 때 체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보니까 과도하게 조정 받았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19만 원 저항 받고 그냥 숨고르기 하는 수준이죠. 크게 뭐 밀리거나 뭐 시장 무너진 거 있습니까? 주도주가 건재하다라는 거.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요거 좀 과도하게 빠르게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82,500원 구간에서 요 위에서 멈추느냐 아니면은 여기 돌파 시도한 다음에 쉬느냐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지되지는 못하고 시장 영향력도 있고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된다? 한번 밀린다.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죠.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돌파 시도 한 다음에 눌려도 이렇게 눌리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뭐 이미 지난주에 이번 주에 발표됐는데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60억에서 70억 달러 자금 지원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4억 달러 자금 지원 받은 거 이미 확인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어때요? 자, 미국에서 지금까지 인텔하고 TSMC 딱 비교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인텔은 1,000억 불을 투자해서 85억 불을 받았어요. 8.5%를 받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저금리 대출을 받은 거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650억 불 투자해가지고 66억 불 지원을 받았습니다. 10.2%. 그리고 저리 대출을 50억 불을 받았다. 삼성전자 대출 받을 필요도 없다. 그쵸? 대신 400억 불에다가 뭐 좀 더 투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보조금을 64억 불을 받았습니다. 9조 원을 받았죠. 그러면서 비율을 보니까 16% 인텔의 거의 2배 되는 비율을 지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투자는 뭐 인텔이나 TSMC보다 좀 적게 했는데 그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 세제 혜택을 받는다. 보조금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은 뭐 긍정적이다 보이면 되고 알려드렸던 내용이 그냥 일주일 뒤에 현실화된 거니까 요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자, 갤럭시 S25에 이제 구글 차세대 AI죠. 이 제미나이 나노 버전 2를 탑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이슈가 좀 있었고 엑시노스 온디바이스 AI 인력을 2배로 확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삼성 쪽에서도 AI 쪽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런 뉴스 안 봐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 AI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굳이 삼성이 안 할 이유는 없겠죠. AI 폰도 세계 최초로 내놨는데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냥 그 가운데 일부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HPSP나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직 약해요. 수급이 좀 더 붙어야 되고, 어제 이 거래대금 바닥권에서 터진 건 좋았는데 이거를 능가해야 되니까 거래대금이 한번 빵 터지면서 5만 원까지 회복되는 움직임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그 움직임이 조금 느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대신 매수할 구간 정도는 다가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모아가는 구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바닥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분히 휴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트랩 완성하고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트랩 완성 후에 날아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리노공업 같은 경우 작년 연말에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뭐 연말 쪽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 연말에 오르고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한번 오르는 이런 모습 계속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종목들 많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연말까지 해서 좀 쉬고 이제 트랩 완성하고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결국에는 3만원 회복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회복되자마자 날아가죠. 그리고 나서 휴식 구간, 그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 뭐 DI나 이런 종목들 급등 후에 휴식 구간 나왔었는데 어제 휴식 구간 나오고 조금 더 쉬어도 되는데 오늘 뭐 워낙 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6%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쉬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2만 원 회복되면은 이제 가능성은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의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윗꼬리 달고 이렇게 쓱 걸쳐 놓는 거는 아직 돌파라기보다는 돌파 시도 정도고, 이렇게 밀리면은 조정 한번 더 밀려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뭐 ENF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을 볼만하다라고 했는데 27,000원 또 바로 넘어가는 거 아주 좋은 모습이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유니테스트나 이런 종목들, 요건 뭐 태양광도 조금 같이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5,000원 아래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다시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17,500원 구간까지만 가도 뭐 나이스하다 보면 되고, 넘어가면은 새로운 추세 만드는 거고요. 충분히 올해는 넘어갑니다. 자, 우리 에로티 백형 같은 경우도 2만원 구간이면 굉장히 또 좋은 구간까지 다시 내려와 있죠.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니까 하단에서 매수해서 올라간다 싶으면 24,000원 위쪽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 구간 찾으시면 되고, 거래대금 싫으면은 이제 25,000원 돌파한지 요 부분만 봐서 보유할지 매도할지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DIT나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면서 이제 뭐 좀 멋진 모습을 이렇게 좀 보였었는데요. 뭐 레이저 어닝링 쪽으로는 뭐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오 테크닉스나 뭐 이런 쪽 우리가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 이후에 휴식 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매력적인 구간이 오고 있습니다. 얘는 좀 먼저 쉬기 시작했으니까 언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죠. 그래서 25만 원 넘어가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유니셈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뭐 같이 좀 움직였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IT나 유니셈 이런 종목 움직이고, 오늘 파두 같은 종목들도 움직였죠. 그래서 2만 원 회복되는 건 좋아요.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한데 2만 원 회복되는 거는 좋은 시도다 보시면 되고, ENF 테크놀로지 움직인 것처럼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요것도 한번 이렇게 48,000원 이렇게 돌파 시도할 만한데 ENF 테크놀로지 따라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온디바이스 AI 하면은 당연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부터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했고, 28,000원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는 건 좀 과하다 말씀드렸죠. 회복 시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거래대금이 조금 더 붙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34,000원 돌파 시도할 수 있고, 34,000원 넘어가면은 새로운 추세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기존 종목들 다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이것도 17,500원 위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종목이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최근에 뭐 바닥권에서 슬슬 볼만합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모아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고, 그리고 네페스 아크나 뭐 이런 종목들, 네페스도 마찬가지, 네페스 아크도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 다 볼 수 있죠. 그럼 네페스 아크, 그리고 뭐 SFA 반도체, 뭐 두산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이 보면 되겠죠. SFA 반도체는 6,000원 회복될 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YIK가 좀 오늘 좀 강세를 보이면서 7,000원 회복 구간을 보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엑시콘이랑 네오셈을 좀 볼 때가 됐죠. 엑시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3만원 구간 돌파 시도한 다음에 휴식 취하고 있는데 3만원 다시 넘어가는 요 구간 보면 되고, 기존에도 요 구간 중요하다라고 했죠. 요 25,000원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요 중심선에 있는 26,500원 전후 구간이면 좋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번 튀어 올라가고 다시 또 눌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만에서 3만 1,000원 구간 넘어가는 거 잘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이제 네오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것도 슬슬 한번 움직일 때가 됐는데 12,000원 아래면은 뭐 싸게 내려온 구간이니까 좋습니다. 모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이제 만 원대까지 내려왔죠. 11,000원 이하부터는 만 원까지 모아갈 수 있는 더 저렴한 구간이 다가왔고 12,000원 회복할 때도 매수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엑시콘 네오센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침부터 거래대금 들어온다 싶으면은 바로 들어가셔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LX 일렉트릭 너무나도 뭐 좋은 종목이죠.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 6만원 중반부터 해서 바닥권부터 말씀드렸다라는 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뭐 큰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여러분들 뭐 너무나도 싸게 내려와 있고 현대일렉트릭 저렇게 날아가는데 얘가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설명드리고 나서 벌써 2배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뭐 좋은 모습 보이는 거고, 뭐 최근에 AI 관련해서 이제 전력망 얘기 나오는데 이거 작년에 이미 교육해드린 거죠. 작년 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올라온 거 아니에요. 여름부터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쓱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7월에 교육해드렸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모아가세요 했는데 9월부터 해가지고 현대일렉트릭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LX 일렉트릭이 올라온 거죠. 현대일렉트릭, LX 일렉트릭 둘 다 6만원 중반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LX 일렉트릭은 이제 2배 올라왔고 현대일렉트릭은 4배까지 갔다가 조금 쉬는 모습, 3배 좀 넘는 수익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 바닥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재룡전기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후발주로 슬그머니 올라오면서 이제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2.5배 정도 올라왔다가 살짝 눌려서 이제 이제 쉬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뭐 요 음봉 사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라서 요 5만 원 넘어가는 거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요 4만 원, 4만 5천 원 이하, 4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해서 모아간다거나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좋은 종목이긴 한데 요거는 뭐 대장으로 보기엔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후발주로 볼 때 LX 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정도, 요 정도 보시는 거고, 재룡전기는 이제 탄력적인 종목,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진전기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후발주로 이제 쓱 올라오고 이제 저항받은 다음에 2만 원 아래 굉장히 뭐 좋은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2만 원 아래 내려와 있죠. 그래서 어제 오늘 좋은 구간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전략, 그리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제 슬슬 쉬는 구간 나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죠. 3만 원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제부터 음목 나올 때마다 살살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시작부터 큰 비중 실지 말고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플 아이패드에 OLED 탑재한다라는 소식 뭐 기존부터 말씀드렸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11인치, LG 디스플레이가 11인치, 13인치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대형 TV 같은 경우도 유로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TV 수요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대형 이런 스포츠 이벤트 앞두고는 항상 이제 대형 TV 수요가 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야스를 또 다시 이제 만원권에서 볼만한 구간이 왔죠. 12,000원까지만 가도 돌파 시도만 해도 뭐 섭섭하지 않은 최소 15에서 20% 정도는 수익을 준다. 12,000원을 돌파하면은 새로운 추세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HP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쓱 움직인다라고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도 22,000원 회복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회복되니까 날아가기 시작하죠. 벌써 5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뭐 비아트론이나 이런 종목을 같이 봤어야 되는데 요 종목이 조금 뜸해요. 요거는 이제 관심 종목에 하나 넣어놓고 이제 그 야스와 함께 이제 거래대금 들어오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 안 들어오면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최근에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예쁘게 올라오고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갇혀 있죠. 3,500원 부근으로 오면 매수, 4,000원 돌파하면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000원 부근으로 가면 조금씩 줄이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파리 올림픽 하니까 UAM 쪽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UAM 관련주들이 그렇게 뭐 신통치는 못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UAM이나 이런 것보다는 방산하고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좋으니까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이게 제일 믿음직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면서 뭐 5만 원대부터 해서 이제 뭐 사실 5만 원 트랩 완성할 때 보면 됩니다 했는데 사실 4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뭐 좋은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24만 원대까지도 올라오고 20만 원대 위를 유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추세 꺾이지 않고 조정받고 이제 쉬어가는 흐름 아주 좋고요. 자, 그리고 뭐 요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눌리면은 매매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딱 말씀드렸던 좋은 구간까지 왔어요. 4만 원 아래 내려와서 이 양봉 하단이면 좋은데 여기까지 뭐 37,000원 안 내려올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런데 요 제일 이제 좋은 구간까지 내려왔으니까 모아갈 수 있는 구간 들어왔다. 세트레가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바닥권에서 쓱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거래대금 없죠. 그냥 기술적 반등인데 요건 12,000원이 회복되면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 다른 종목 매매하다 12,000원 회복될 때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제 바닥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매우 이제 관심 가는 이런 가격권인데 요것도 이제 6만 원 구간 회복되면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보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주은행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15,000원을 갭으로 돌파한 다음에 위아래 꼬리를 다는 멋진 캔들을 달았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하셔도 되고, 만약에 차익 실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15,000원 갭으로 넘었으니까 15,000원 유지하면 보유, 이탈하면 매도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은행의 동생격인 이제 후발주격으로는 푸른저축은행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푸른저축은행 바닥권에서 어제 오늘 조금 올라왔는데 확실히 제주은행보다는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제 2등주 정도로 볼 수 있다 보면 되고, 안전한 거는 이제 GS나 이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 쪽에서 지주사 쪽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GS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42,000원대까지 내려온 건 좀 과하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GS 뭐 SK 뭐 등 이런 종목들, SK도 마찬가지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한다 해서 올라왔던 거 다 도로아미탑을 됐죠. 이건 좀 과합니다. 좋아지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CJ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좋은데 얘는 좀 덜 눌렸죠. 왜 그러냐? 올리브영 얘기 계속 나오면서 CJ 같은 경우는 좀 건재하다. 그럼 강한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 CJ, 나는 이제 다시 한번 바닥권으로 내려온 종목 원한다라고 하면은 GS나 이제 SK 같은 쪽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 뭐 그리고 금융지주사 보시면 되고, 이런 이 대형 지주사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보는 게 원익홀딩스랑 뭐 동국홀딩스 이런 쪽 본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3750원 요 구간 회복되면은 그때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으니까 한 주 한 주 모아가고 3750원 회복되면은 그때 비중 실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1분기 GDP가 이제 5.3% 성장했다라고 나왔는데 예상치가 4.8%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상해, 서프라이즈한 이런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게 사실 중국 지표라서 세부 내용을 발표 안 하면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항상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조작된 거 아니면은 이게 소비랑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게 아니라 지난 4분기 10월 정도부터 해서 1조 이안의 경기 부양책 했죠. 이 1조 이안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GDP가 좋게 나오니까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한번 14만 원 회복되는 모습 좋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 살아나는 모습 양호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토니모리 같은 게 항상 이제 좀 뭐 탑픽으로 많이 꼽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가 뭐 티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종목도 움직입니다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 있죠.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종목이 바닥권에서 튀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계속 뭐 상단을 두들겨주고 있는 거 좋습니다. 2,500원을 제대로 제압해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계속 이제 돌파 시도하고 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원 이탈하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제가 최근에 화장품 좋아하면 제일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하는 게 CNC 인터내셔널이죠. 이런 종목들 보시고, 아이패밀리 CS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뭐 난리 났죠. 이런 종목들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J2K 바이오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하게 신규 상장주인데 내리막길 걷다가 한번 이제 거래대금 실으면서 기술적 반등 나오기 시작하죠. 기술적 반등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이제 인 코스메틱 글로벌 전시에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슈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정도만 짧게 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행주들 당연히 좋죠. 모두 투어 같은 경우 최근에도 15,000원 구간 근처에 내려왔는데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다 말씀드렸고, 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죠. 하나투어도 지금 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중심선 아래에 있다. 55,000원 아래에 있으면은 이 구간부터 해서 5만원까지 모아갈 수 있는데 5만원까지는 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밀릴 때마다 음봉마다 모아간다. 그리고 그 55,000원 회복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물량 좀 실어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노랑풍선이 중국이 좋아지면은 살아나야 되는데 노랑풍선이 아직 살아나지 않는 게 좀 특이사항. 이게 7,000원을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좀 멋지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하면은 뭐 다른 데는 몰라도 제주도 하나는 뭐 끝내주게 활성화가 되니까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봐야 되는데 요것도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노랑풍선이랑 롯데관광개발 이런 쪽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약세라는 거. 여기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구간에 있는 거는 10,000원 이상 회복되면은 이거 탄력적으로 한번 뭐 50% 이상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 수급이 부족하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GK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GKL은 13,000원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하는 이 트렌드 만들고 있죠. 거래대금이 좀 적어서 의심될 뿐이지 GKL 같은 경우 오히려 주가 레벨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관광개발보다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파라다이스는 사실 뭐 주가 레벨은 좀 더 좋죠. 이미 13,000원 회복된 다음에 15,000원 다음 저항 구간 건드려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15,000원을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13,5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아니 14,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거 볼 자신 없다 싶으면은 글로벌 텍스프리 하시는 게 제일 편안하고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4,000원 초반부터 해가지고 4,700원 회복되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이 구간부터 해서 벌써 6,000원 넘어서 7,200원까지 갔다 왔죠. 이 종목이. 그리고 나서 이제 6,700원 구간에 있는데 이런 종목이 그냥 제일 편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화장품주도 토니모리나 이런 거 뭐 대장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은 이제 뭐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이런 뭐 OEM, ODM 업체 보시는 거고, 최근에는 CNC 인터내셔널 보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OEM, ODM 보는 것처럼 글로벌 텍스프리 보시면은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제이스 메디칼 최근에 바닥권에서 얘가 아직 안 움직였는데 얘는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11,500원 회복 시도까지 거래대금 최근에 폭발한 거 보세요. 이거 과하게 밀렸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중바닥 만들고 거래대금 터트리고 8,500원 회복까지 완벽했죠. 그래서 이 7,500원 구간은 역시나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때 여러분들 뭐 말씀드리고 모아가신 분들은 한 2주 넘게 여러분들 매수 구간 좋습니다. 충분히 매수 구간 좋고 지금은 멋진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종목이 한 15,000원 정도만 가도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행복하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클래시스나 비올 같은 경우는 먼저 올라와서 좀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쉬는 것도 가격 조정 크게 받은 게 아니라 기간 조정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 미용 기기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되면서 좀 빠르게 탄력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쉬는 구간 9,500원에서 만원 구간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 구간에서 쉬고 있죠. 만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움직이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CNR 리서치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이슈가 됐는데 뭐 로피바이오랑 FDA의 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 임상 3상 IND 승인을 이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왔는데 요 부분을 뭐 수행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CNR 리서치가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물음표인 것 같아요.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나오면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죠. 그런데 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올해 1월에 이미 국내에는 만료가 되었습니다. 특허가. 그래서
가장 선두주자에는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뭐 나서서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이 작년 7월에 식약처에 폼모커가 신청했으니까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삼성바이오 에피스하고 이제 셀트리온하고 가장 뭐 국내 선두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랑 뭐 미국이랑은 내년까지 해서 뭐 순차적으로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진출해야 되는데, 과연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그리고 그 외의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물음표입니다 저는. 그리고 차라리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를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셀트리온, 삼천당제약 요런 종목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삼천당제약 요것도 이제 한 주씩 모아갈 때 됐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85,000원까지 내려오면 좋겠지만 안 내려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105,000원 아래에서 95,000원까지 요 사이에서 매매하면 되고, 이제 105,000원을 회복하면 탄력적으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게 그러면 삼천당제약은 삼성바이오피스랑 셀트리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형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를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게 뭐 얼마 전에 그 알티오젠 같은 경우도 키트로이다 SC 제형 얘기 나온 것처럼, 요게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에 약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는 약물이 이미 충전돼 있다 보니까 편의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해서 이제 삼천당제약이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 같은 경우는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천당제약이 좀 이 경쟁력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유럽에서도 계속 이제 뭐 이제 거래가 됐다, 이제 계약이 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거는 각 국가별로 의료법이나 뭐 이런 부분이 달라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피스랑 셀트리온,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되겠죠. 에피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거나 셀트리온을 보거나, 이 두 종목이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이제 CMO, CDMO 쪽으로 워낙 뭐 잘 나가고 있으니까 실적 보시면은 간단하잖아요. 실적 찍히는 기업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게 이 두 기업이다라는 거. 자,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4조 원 넘어서 영업이익 1조 원 넘어가고 있죠. 1조 2천억이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매출액을 올해는 3조 원 넘어서 영업이익은 이제 뭐 6천억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SC 제형이 얼만큼 잘 팔리느냐, 진펜트라, 요게 램시마이스C 이 진펜트라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바이오 시밀러 출시하는 것 때문에 영업 쪽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영업이익률을 뭐 많이들 체크를 하는데, 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 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한 이후에 영업이익률이랑 잘 체크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가 되고, 올해부터 해서 제가 볼 때는 2028년에서 2030년 사이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룩하고, 또 2029년에서 2030년까지도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계속 특허 만료가 되죠. 그러면 2030년 이후에도 성장성은 뭐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이제 편안하게, 바이오주들 나는 안정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 보시는 거고, 나는 좀 더 공격적이다 하면은 좀 전에 삼천당제약이나 아니면 HLB나 뭐 이런 종목들 보면서 가는 거고, 근데 바이오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주도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 소외주 쪽은 여러분들 조금 덜어내시거나, 아니면 올해 정말로 금리 인하가 되고 유동성이 공급될 때 좋아지는 섹터였을 경우에만 보유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초까지 해서 놓치신 분들 있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 하나도 떠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환율이 1,400원인데 위기다 싶으면은 이미 몇 조 원을 매도를 하고 이제 떠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하루에 뭐 2, 3조 원씩 매도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외국인들 그런 움직임 안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 너무나도 싸고 오히려 지수를 누르고 있죠. 핑계 삼아서. 더 지금 싼 구간에서 더 많이 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국인들 이 중장기적인 안목에 뭐 벗어나지 말고 이 부분에 동승해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기처럼 외국인들 모르게 같이 이렇게 쓱 앉아가지고 피를 쪽쪽 외국인들처럼 빨아먹다가 외국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하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관을 이기고 외국인을 이기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이기려는 전략을 펼치려고 하면은 코가 깨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략을 미리 알고 오히려 얘네를 이용해서 역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게 더 유리하고 똑똑한 전략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뭐 호랑이, 사자, 뭐 코끼 이런 식으로 강인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식시장에선 겸허한 마음으로 야 나는 모기처럼 너희들 수급을 잘 보고 분석해가지고 내가 잘 수익을 쪽쪽 이제 내 계좌로 빨아내고 그리고 나서 너네가 팔기 전에 먼저 도망 나오겠다. 이런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기 같은 이런 가벼운 몸놀림의 전략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했으니까 장점을 잘 살리시고요. 여러분들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 선한스타 찾아주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편안하게 이번 시장 편승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